네, 뉴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식 투자하는 분들 깜짝 놀랐겠습니다. 네. 예, 코스피가 5천선을 내줬습니다. 예. 네, 그 5천을 뚫은 코스피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예. 바로 케빈 워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4,949.67로 이 금요일 전장보다 무려 5.26%가 예.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급락했습니다. 한때 매도 사이트가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예. 그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5,084.85로 사상 처음 5,000포인트를 달성했다. 이 기록을 예, 세운 이후에 그렇습니다. 4영업일 만에 4거래일 만에 5,000선을 내주게 된 겁니다. 그 케빈 워시 지명자가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할 때는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지명을 했는데 낙점을 했는데 시장이 받아들인 거는 정반대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매파다. 다시 말하면 통화 긴축주의자다. 유동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금, 은,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 가격들이 전부 폭락했고요. 예. 뉴욕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워시 쇼크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6% 넘게 하락해서 종가가 15만 400원. 예. 하이닉스는 8.69%나 하락을 했네요. 83만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현대차도 4% 이상 5% 가까이 빠졌고요. 이 외국인이 오늘 하루만 2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예. 이 기관까지 합치면 4조 원 이상 순매도가 쏟아졌고요. 이게 사실 케빈 워시 지명자가 아직 취임한 게 아니거든요. 취임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 임기가 올해 5월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벌써부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제,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이 글로벌 증시에도 상당한 예.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조만간 저희가 경제 전문가 모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국내에선 이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얘기가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어떤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상황인가요? 예. 네, 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예. 조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1월 23일 그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 있다.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이때 또 무슨 말도 하셨냐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투자 또는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예. 이런 걸 이미 장특공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지요. 이렇게 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는 100일 만에 집을 어떻게 파냐. 예. 양도세 중과 이거 유예해줘라. 예. 후폭풍이 크다. 뭐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막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월 25일에 대통령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예.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문제는 일부 언론들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이제 비판한 거죠. 예.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집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 해주면 예. 반절밖에 못 번다. 예. 이 다주택자들이 돈을 더 못 벌게 됐다. 예.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이 반발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매번 반드시 꼭 들어줘야 할 필요는 또 없는 예. 겁니다. 뭐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추면 예. 편리죠. 네. 예. 이제 이런 반발 기류가 계속되니까 이 대통령이 주말에도 연이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토요일 낮에는 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느냐. 예. 표 계산 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또 토요일 그날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네. 그리고 자신의 과거 경험이죠. 계곡 정비나 주가 5,000피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일요일에는 이 대통령이 어떤 기사를 하나 링크를 했는데요.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 대놓고 이제 정부 정책을 좀 비판한 기사였습니다. 이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이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받는 거에 대해서 날벼락이다 이런 표현을 기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벼락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유예를 중단하겠다. 그런 게 여러 번 이제 그렇습니다, 반복됐으니까 이거는. 예. 이걸 날벼락이라고 예. 하기는 좀 부적절한 예. 표현이었죠. 그래서 날벼락 운운하면서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예.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예.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이렇게 또 메시지를 냈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또 2개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 아파트 호가가 4억 원 넘게 떨어졌다는 네. 내용의 기사는 공유만 하셨고 또 하나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느냐. 네.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전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단호한 어조로 네. 정책에 어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무슨 자극적 구호라는 저는 여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을 흔든다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안을 좀 들여다보면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를 선점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일수록 특히 서울의 경우나 네. 수도권 서울의 경우는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동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세운지구 논란, 그 부동산 개발 비리 혹은 네. 부동산 개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기에 나섰고 그것이 만약에 실효를 거둔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네. 크게 받겠죠. 굉장히 어떤 급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야당이 그렇습니다. 보면. 예. 마땅한 논리는 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요. 오늘, 예.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하고 서울특별시가 부동산 정책 협의회 이걸 열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정부가 내놨던 119 부동산 공급 정책 예. 이걸 혹평을 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정부가 용산, 과천, 태릉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은 용산하고 태릉을 똑 집어서 거론하면서 여기는 지역 민원도 있고 세계유산 영향평가 같은 절차가 있어서 네. 헛된 희망을 던진 거다. 예. 사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때도 여기 나왔던 곳인데 예. 또 공공 물량 확대가 답이 아니라 예. 민간 정비 사업이 더 중요하다. 예. 자신처럼 예. 세운지구 민간 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 예.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집값을 잡는데 이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예.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제도 중요하고요, 예. 대출 규제도 중요합니다. 예. 또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주택 공급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 주장은 공급을 늘려라 예. 이렇게 볼 그 수 얘기 있고요. 동어반복으로 그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 있는데요. 예. 특히 정부 주도의 공공 부분이 아니라 예.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하고 규제 완화해서 민간 공급 주택을 예. 늘려라. 그래야 시장이 안전된다는 건데요. 이건 뭐 사실 집값을 잡으려면 이렇게 비판할 일이 아니라 서로 종합적으로 힘을 해야죠. 모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 대책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민주당 합당 갈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네, 사실은 이제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 예. 끝난 후에 오늘 처음으로 그 최고위원들이 모이는 최고위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합당 내용이 아주 표출이 제대로 예. 됐습니다. 먼저 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이 이야기는 이제 합당 제안만 한 것이지 네. 자신이 합당을 선언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면서 나를 세워왔던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늘 면전에서 이 정 대표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한번 직접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예, 이 합당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이 이현주 의원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이제 강두구 황명선 최고위원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예. 말했고 또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반대의 뜻들을 분명히 예. 했습니다. 어제 한준호 의원이 또 이례적으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합당 논의를 멈춰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더민초 이 40여 명의 의원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또 일부 의견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시점을 미루자. 예. 그때 재논의를 해서 천천히 제대로 된 합당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들을 조만간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하도록 간담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김민석 총리도 의견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늘 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합당 논의를 두고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도 않고 예. 결과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예. 이런 우려를 직접 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예. 이제 못을 박은 거죠. 예. 그러니까 김 총리는 지난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통합을 예로 들면서 민주당이란 이름을 그때 버렸던 경우가 있었다. 예. 정체성을 경시했던 케이스인데 그 후과가 오래 갔다. 이때 아마 합당한 당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예. 불렸었습니다. 근데 김 총리는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 예. 당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예. 한 거죠. 또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틀 내에서 정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기가 이 주장을 가장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합당 이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래저래 정청래 대표는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예. 합당 상대방 조국 혁신당은 어떤가요? 분위기가. 예,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니까 네. 조국 대표 역시 그 이재명 정부를 함께 세운 우당, 그러니까 친구 정당이라는 네. 얘기죠. 우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 민주당과의 밀약 따위는 없다고 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 오늘 조 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합당 제안 이후에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하다. 예. 그리고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 아니라 생산적이지 않은 논쟁으로 보인다. 예. 이 과정에서 자신과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온갖 공격이 나오고 있다. 예.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눈 밝은 국민이라면 아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 상당히 지금 참고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당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내부 의견이 해소될 때까지 조국 혁신당은 기다릴 것이다. 예.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조국 혁신당을 제멋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예.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제 박병현 대변인이 이제 오늘 최고위를 마치고 취재진하고 만나서 합당을 저희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합당하자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음해성 소문들이 돌고 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깜짝 합당 제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수용, 절차 이런 것들까지 정해서 민주당이 답을 줘야 조국 혁신당도 이후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로 가볼까요? 네. 자, 한동훈 제명 여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칠까 우려된다 이런 네. 이제 염려를 밝힌 거죠. 예. 그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 서울시 부동산 정책 협의회 이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나고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각 지자체장 출마자들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많다. 이분들 속이 숯검댕, 네.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 명확하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절윤, 잘라내라는 거죠. 이걸 분명한 기조로 정해달라. 그래야 비로소 국민들께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촉구를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 노선이 변하지 않으면 자신의 입장, 오세훈의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동혁 리스크로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뒤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노선 변화를 강력한 그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이 예.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요.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인 역풍을 좀 맞고 있어요. 뭐냐면 이미자 의원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자 예. 이런 제안을 오늘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전 당원 재신임 투표를 하고 예. 결과를 100% 수용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이분 취지는 장동혁 지도부의 흔들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예. 이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달지 말고 예, 딴소리하지 말고 100% 수용할 걸 약속할 수 있냐? 예.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이전에 앞서서 그 김용태 의원도 장동혁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 바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흔들기가 막 계속되니까 방금 전 의원총회에서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경찰 수사로 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면 예.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책임을 지는 건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다고 예. 하는데요. 이제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수사를 해보고 결백하다면 그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얘기는 그럼 반대하는 쪽이나 흔드는 쪽이나 다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이분이 지금 예. 궁지에 몰렸다,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쪽에서는 옹호하기 위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자 그러고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흔들기 위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자 그러면 이게 뜻이 맞은 거 아닙니까 양쪽이? 그렇습니다. 보통 근데 재신임 투표를 하면 본인 기분은 상당히 안 좋겠죠. 예. 야당 뭐 이모저모 시끄러운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티켓 문제는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지금 당이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예, 예. 어수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첫 공개 행보로 잡은 게 이제 오는 8일 그러니까 예.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이 토크 콘서트를 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티켓 판매 가격이 지금 논란입니다. 예. 뭐냐면 영어 알파벳 R석이 79,000원이고요. 예. S석이 69,000원, 어. A석이 45,000원이라고 예. 합니다. 예. 뭐 비싼 것도 비싼 거고요. 예. 이걸 이렇게 좌석 등급제 콘서트를 이제 열겠다는 이게 그러니까 거죠. 일종의 어떤 무슨 공연 그렇죠. 공연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여기가 아닙니까? 무슨 뭐 뉴욕 피라모닉 예,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정도 토크 콘서트를 공연 같은 형식으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지층을 예. 좌석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긴 거냐 뭐 예. 이렇게 좀 논란도 있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좌석 규모 약 1만 1,000석 정도의 티켓을 그래요? 팔았는데 예. 이 티켓이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67분 만에 매진이 그래요? 됐다고 예. 합니다. 자, 이게 좀 넘겨 짚어 보면요. 예. 이게 일종의 새 과시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 나 한동훈에게는 이 정도의 금액을 내고 집결할 수 있는 예. 지지자들이 예. 이만큼이나 있다. 예. 이걸 누구를 향한 새 과시냐? 예.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이제 새 과시가 예. 되겠죠. 특히 이제 제명 이후에 지난 주말 집회를 통해서 이제 한 전 대표 지지층이 여전히 공고하다라는 예. 게 이제 입증됐다. 뭐 이런 계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예. 지지층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예.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1원도 안 난다는 네.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즈니스니 장사니 정치 헌금이니 하는 말이 가당하기나 하냐. 그러니까 1원도 안 난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일단 수익금은 있을 텐데 네. 그걸 어떻게 다시 뭐 어떻게 하겠다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밝힌 게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을 예. 것 같아요. 1원 정도도 안 틀리게 맞출 수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당이 어수선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친한계 무슨 저 친장계에서 예. 나 싸우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당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3단 분열을 하고 있다. 이게 예. 아마 3단 합체 뭐 이걸 이제 반대말을 쓴 것 같은데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뭐 장동혁 한동훈 갈등 탓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분열하고 그 예. 분열 현상이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보수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예. 뭐 이러면서 이대로라면 6.3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뭐 이렇게 네. 지금 자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한동훈이 제명돼서 이제 국민의힘이 친윤 정당 윤 어게인 정당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심지어 뭐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이제 유튜브 주장이 나왔고 이거를 또 당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이 밝힌 의원이 의원- 밝힌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네, 네. 토론해야 한다. 강무 의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가는군요. 네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견해가 주류가 되면은 윤석열하고 절연해야 된다고 요구하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예. 이 지방선거 때 투표소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두환 사진 걸자는 걸 토론하자는 얘기까지 할 정도면 정말 이건 뭐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보수층을 향한 어떤 행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전부 다 이제 보수층에 있던 예. 분들이죠. 여기에 비록 실패는 했지만 이해훈 후보자까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예.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통합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이 대통령은 통합을 내세우는 거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 분열의 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코스피 5천 시대를 열면서 보수 성향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영준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